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토익의 끝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토익 RC를 강의하고 있는 토익 전문가 주대명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요 2023년 7월 토익 대비 적중 예상 특강 RC 부분 같이 해볼 건데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문제는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정답 해설 보시면서 왜 이 정답이 C인가 왜 B인가 고민을 충분히 해보시고 이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냥 강의에 바로 접속을 하신 분 유튜브라든지 해커스 영어 사이트에서 보셨다면 지금 다시 해커스 영어 사이트 또는 해커스 코 KR 검색하셔서 들어가신 후에 토익 세션이 쭉 있어요. 그 중에서 적중 예상 특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서 제 이름 검색하시고 2023년 7월 토익 문제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제한 시간 동안 문제를 푸신 후에 그리고 정답 해설과 매칭해서 왜 정답이 B지, C지 고민하고 그리고 다시 강의로 들어오시기를 권합니다. 그냥 강의만 보셔도 물론 크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더 큰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미리 꼭 문제를 푸시고 그 이후에 스스로 고민을 좀 하신 다음에 왜 그럴까? 왜 이게 틀렸지? 왜 정답이 C라는 거지? 고민을 하신 후에 강의를 들으셔야 그래서 C가 정답이 되는 거구나. 이래서 B가 안 되는 거구나. 깨닫는 게 더 많습니다. 학습의 효율적인 면을 위해서 꼭 문제 푸신 후에 강의 들으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강의부터 들으신다면 문제를 풀 때 잠시 퍼즈 멈추시고 문제 푸시고 강의 듣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해커스 영어 사이트 들어가시면 해커스 영어 자체 관련된 부분에 토익, 토플 여러 가지 세션들이 있고요. 토익 안에 들어오시면 금방 얘기한 적중 예상 강의 말고도 정기 토익 시험에 대한 총평 강의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무수한 무료 자료들 그리고 이미 시험을 치고 성공적으로 목표 점수를 달성한 친구들이 남긴 후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필요한 정보들 취합하셔서 목표 점수를 최단 시간에 이룰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가 다 되셨으면 오늘 예상 문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The tour description이 주어, 수식어를 지나 밑줄이 동사인가 뒤로 쓱 동사 없으니 동사 자리다. 항상 이건 기본입니다. 문장에 누가 주어, 누가 동사, 밑줄이 무슨 자리 이런 것들을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캐치하는 거. 그게 안 되면 다시 돌아가세요. 뭐 가정법, 도치가 어쩌고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문장 구조가 정확하게 빠르게 얼마나 분석이 되느냐가 기본이고 그 기본은 축구로 치면 드리블과 마찬가지예요. 국가대표 선수 중에 드리블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수대가 800, 900인데 아직도 문장 구조가 안 보인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장 구조가 아직 안 보이는데 자꾸 어려운 모의고사만 풀고 있는 것도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죠? 기본부터 차곡차곡 잘 다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동사 자리다으로 보기를 보니까 이거 구조 문제네. 밑줄이 무슨 자리인가부터 시작하는 거고 동사 자리였으니까 동사. 일단 뭐 D 빼고는 다 동사들이죠. 그럼 동사 기본 문법입니다. 동사 자리의 동사 문법은 아시다시피 수, 태, 시제 세 가지 순서대로 접근하면 돼요. 그럼 주어는 복수였으니까 복수, 단수 털어주고 바로 A로 끝. 기본 문제 중에 기본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항상 동사 관련 문제는 제일 먼저 이 자리가 동사 자리가 맞아? 확인. 두 번째는 수는, 태는, 그리고 시제는 이렇게 자리 확인 후에 수, 태, 시제 순서대로 문법적인 부분 항상 점검합니다. 토익에서는 100% 출제하는 동사 자리 및 문법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요. Not a single patio table was available. 하나의 단락이 끝났어요. 그럼 항상 이렇게 사선을 딱 긋습니다. 그리고 so를 지나서 the customers 뒤에 had content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또 다른 주어 동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content라는 단어 자체가 무엇을 목적어를 갖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지금 밑줄은 목적어 자리인 건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보기를 보니까 대명사, 인칭 대명사의 경문제예요. 목적어 자리에 현재 들어갈 수 있는 건 them하고 themselves죠. 둘 다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목적어 자리에 목적격과 제기대명사의 싸움은 정말 흔한 싸움입니다. 굉장한 출제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둘의 구분법인데 이거 구분법 엄청 간단해요. them을 넣을 때는 항상 그것만 생각하세요. them을 넣으려면 이 them이 누구냐. 그죠? 여기에 컨텐트 뒤에 them이 누구냐. 누군지 알 수 없으면 자기 자신으로 간다.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댐이 지칭하는 바가 없지 않나? 그러면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해석이 그닥 필요는 없었지만 그래도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어휘 컨텐츠도 좀 잡아봐야겠습니다. 근데 어휘 보기 전에 잠시 문법적인 설명 다시 한번 드릴게요. 목적어 자리에 인칭 대명사의 선택 문제는 사실은 3파전이에요. 목적격, 제기대명사, 그리고 또 하나 소유대명사가 들어갈 수 있죠. 소유대명사는 주어, 목적어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보호도. 그래서 3개가 3파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인칭대명사 선택 문제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목적격, 제기대명사, 소유대명사 중에 누가 좋으냐라는 건 해석을 통해서 판단합니다. 특히 힘의 경우는 누군지 모르겠다. 또는 자기 자신이야. 그럼 himself로 갈 생각 하셔야 돼요. 자, 우리 content라는 단어도 좀 챙겨야겠어요. content라는 단어는 명사, 형용사, 동사로 다 되는데 기본적으로 content는 contain, 가지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 해서 왔기 때문에 명사로는 음식이나 음료의 함유량이죠. 우리 보통 음료를 마실 때도 여기에 지방이 얼마나 들어가, 음료에 지방은 잘 없지만 여기에 탄수화물이 또는 뭐 당은 얼마나 들어갔지, 그리고 나트륨은 얼마나 들어갔지, 그런 것들 보잖아요. 그거 우리가 보통 content라고 하죠. 그래서 fat content, protein content 이런 말 쓸 때 단백질 함유량, 지방 함유량 이런 얘기할 때.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함유량을 얘기할 때는 content를 쓰는데요. content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거는 목차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 책 처음 딱 열어보면 차례라고 있죠. 이 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해서 그때 목차는 content라고 합니다. 또는 편지나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뭐뭐야 할 때는 content라는 말을 써요. 근데 조심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보통 우리가 글이나 영화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생각이라든지 아이디어 같은 것 또는 웹, 인터넷상에 있는 어떤 정보 이런 거 그런 것도 우리 보통 미디어 컨텐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컨텐츠 산업이 어쩌고 저쩌고 컨텐츠 진흥위원회 이런 말만 들어봤는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때는 그 뜻으로 쓸 때는 불가산이라서요. 컨텐츠라고 쓰셔야 됩니다. 따라서 영화나 소설 또는 뭐 웹툰이라든지 또는 뭐 인터넷상에서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컨텐츠는 사실은 컨텐츠라고 하셔야 돼요. 컨텐츠는 목차나 상자 안의 내용물을 얘기할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는 컨텐츠는 목차고 우리가 말하는 미디어 컨텐츠는 컨텐츠라고 말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 일상생활에 이미 컨텐츠란 말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좀 어색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영어에서 얘기할 때 웹상에서의 정보나 생각 이런 거는 컨텐츠입니다. 컨텐츠, 그지?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형용사로는 내용물이 마음에 들어. 그래서 만족하는 뜻으로 씁니다. 이때는 전사 with와 함께 그래서 be content with something 하면 be satisfied with랑 같은 의미가 되니까 이것도 챙겨 두시고요. 그리고 동사로 쓰면 content myself with something 하면 나 스스로를 만족시키다라는 뜻이 되는데 보통 수동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be contented with something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것은 능동으로 썼어요. 그래서 content라는 단어 자체가 동사로 쓸 때는 자기 자신을 주로 목적으로 취한다는 특징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때요? 컨텐트 명사로 잘 알고 형용사로도 토익에서 여러 번 나왔지만 동사로는 좀 낯설죠. 그래서 동사로서 출제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난이도는 좀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챙겨두세요. 명사로서도 있지만 특히 형용사로 토익에서 출제율이 높습니다. be content with, be satisfied with, paraphrasing으로도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 형용사의 표현 꼭 챙겨두시고 넘어가시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말하는 컨텐츠는 컨텐츠라고 쓴다는 것도 참고하고 넘어갑니다. 자, 3번. 이 사람이 도착을 했습니다. 강연에. But 뒤로 there were still some B가 있다. 아시다시피 there is, there are 표현은 뒤에 주어가 오죠. 그래서 여기가 주어 자리입니다. 보기를 보니까 주어로 쓸만한 게 B하고 C 가능해요. 그럼 결국 이 문제는 뭐예요? 명사와 동명사의 구분 문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sitting도 이미 명사로 자리를 잡았죠. 좌석 배치 같은 뜻으로. 그럼 이거는 뭐예요? 맞아요. 명사, 어휘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둘 다 명사니 이것도 명사로 자리를 잡은 거니까요. 그럼 두 개 중에 뭘 넣을 건가? 맥락도 봐야 되지만 앞에 한정사 호응도 봐야겠죠. 아무래도 sitting은 불가산으로 쓰기 때문에 뭐 불가산도 some가 쓸 수는 있죠. 양쪽으로는. 그죠? 하지만 여기서는 일부 몇몇 좌석들이 여전히 남아있다의 맥락으로 봐야 되니까 some seats are available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동명사가 명사로 굳어지는 경우는 대체로 불가산 명사가 많은 것도 참고하세요. 그래서 fund하고 funding이라든지 ticket하고 ticketing이라든지 seat하고 sitting이 다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공통점이 있으니까요. 같이 챙겨 두시면 좋겠습니다. sitting은 좌석 배치나 전체 좌석을 얘기하고 seat는 각각의 좌석을 얘기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유사명사 구분 문제 이런 것들 요거 오늘 본 거는 사실 동명사의 명사화된 부분과 관련 있지만 사실은 같은 카테고리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product, production, productivity 이런 것들 구분하는 거, 그지? object, objection, objective 구분하는 거, 그죠? alteration, alternative 구분하는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방향점을 갖고 있습니다. process, processing 또는 procedure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도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competition과 competitiveness가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도 좀 챙겨보세요. success와 succession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도 요거 필요하신 분은 딱 pause 아니면은 화면 캡처하셔가지고 저장해 두시고 나중에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로 가죠. 회사에서요 밑줄 합니다. 동사 자리 before까지 없죠. 그럼 동사 자리. 보기를 보니 다 동사들이네요. 그럼 뭐예요? 그렇죠. 동사 문법 문제입니다. 일단 자리는 확인했으니 그 다음 뭐부터 보라고요? 수부터 보라고요. 회사니까 단수, 수는 통가. 그 다음 태. 수동태가 없어요. 다 능동이네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시제 문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 자리 확인 후에 수, 태가 동일한 조건이니까 시제로 간 거. 이 문제는 시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시제의 단서는 누가 지고 있죠? 시간적 정보를 가진 보통 부사, 부사구, 부사절이 갖고 있습니다. 현재 부사절이 하나 보이죠? 시간의 부사절. 네, before. before가 바로 시간의 부사절이에요. before는 무슨 의미예요? 그렇죠. 전에. 그럼 before의 기준이 지금 과거란 말이에요. 그럼 과거보다 더 전에니까 과거 이전의 시제를 그렇죠. 대과거라고 합니다. 형태는 had done의 형태를 쓰죠. 그래서 정답은 had done. 어때? 깔끔하고 간단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은근 틀리고 옵니다. 여기 지금 보기에 지금 현재 완료 있잖아요. 현재 완료 한 번씩 고르세요. 그래서 왜 현재 완료를 골랐어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도 과거가 포함되지 않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현재 완료는 이름이 뭐예요? 현재 완료예요. 현재 시점에 동작이 완료되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현재 시제의 한 갈래입니다. 현재 진행, 현재 완료. 과거 이전하고는 절대 안 돼요. 현 시점에 그렇다. 이걸 얘기하는 게 현재 완료입니다. 절대 연결 안 됩니다. before did는 had done하고 짝을 이룹니다. 그죠? 근데 이게 자주 나오는 시제예요.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시간의 부사절은 시간적 정보를 담기 때문에 시제 문제로 출제가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애들이 유명합니다. since 과거 이래로 현재 완료해오고 있다. by the time 과거 할 때까지는 이미 과거 완료됐었다. by the time 미래 할 때쯤에는 미래 완료될 것이다. 이런 것들. once 일단 does 하고 나면 will도 하겠다. 이런 것들. when과 while도 동일한 시점을 가지죠. 그리고 지금 보는 before did 과거하기 전에 과거 완료했다. 이거 자주 나온 애들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애들은 다 정리해 두셔야 돼요. 거의 공식화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실전에서 점수도 확보하지만 시간도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딱 외워두세요. 그죠? 역시 이것도 저장하세요. 그죠? 머릿속에 저장하세요. 자, 5번 갑니다. V가요, 주어, 밑줄, 동사 자리들 같아. 동사 어휘 문제로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요. 쓱 봐도 특별한 변수는 없습니다. 그럼 동사 어휘 문제죠. 여러분 동사 어휘 어떻게 풀죠? 무조건 해석해야죠. 어휘 문제니까요. 그건 초보적인 접근이죠. 해석하기 전에 항상 주변의 구조, 문법적인 요소들을 꼭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뒤에 목적어 result가 있고 또 다른 거는 오는 result에 걸려 있는 거고요. 좀 더 시야를 넓게 하면 저 뒤에 in a press release라는 부분이 보여요. 그게 왜? 자, 어떠한 result를 in a press release, 언론 보도자료의 안에 in이니까 뭔가 이런 내용을 보도자료 안에 넣었다, 포함시켰다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 거죠. 여기 나오는 전치사가 to냐, from이냐, on이냐, in이냐에 따라 그 방향이 잡힌다라는 거예요. 전치사가 흐름을 굉장히 큰 측면에서 흐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치사와의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이 중에 어떤 결과를 언론 자료에 넣는다의 느낌을 주는 애가 있나요? 네, 자료 속에서 사람들한테 널리 홍보하고 알리다. 이런 느낌으로 publicize 같은 정도가 제일 무난합니다.
현재 있는 것 중에서는요. 심지어 뭐 be는 자동사라서 아예 되지도 않고, 그지? 그래서 이런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어휘 문제를 풀 때 아주 중요한 요소 바로 전치사와의 호응입니다. 자동사의 경우는 밑줄 바로 뒤에 전치사 to, from, at이 바로 붙기 때문에 전치사를 보게 돼요. 그런데 타동사의 경우는 목적어를 지나 전치사가 뒤로 빠지기 때문에 시야에서 멀어지면서 못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머릿속에 두세요. 자동사건 타동사건 간에 특히 타동사는 목적어 이후에 전치사가 배치가 됩니다. 그 전치사와의 호응이 맞지 않으면 해석은 필요도 없어요. 일단 전치사와의 호응을 먼저 고려하셔야 돼요. 모든 어휘 문제에 해당됩니다. 모든 어휘 문제는 일단 뒤에 전치사와의 호응을 먼저 고려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주 좋은 접근법을 알려드렸어요. 무조건 해석하고 하나씩 넣어보는 건 정말 토익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 푸는 방식입니다. 그거는 절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해석 전에 반드시 밑줄 뒤의 구조, 특히 전치사에 주목하라. 전치사와의 호응을 먼저 생각하세요. 자, 6번입니다. 무슨 art wing이 주어고요. was fund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난 느낌이에요. 그리고 보기를 보니까 자리 문제네요. 그럼 밑줄이 어때요? Something was funded. Something was funded. Something is done. 보통 수동으로 하면 끝나죠. 거기다 by까지 이어져요. 아시다시피 be done by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제 얘기는 뭐예요? 이 밑줄이 딱히 하는 게 없다 이런 얘기죠. 밑줄이 없어도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줄이 없어도 되겠는데 그럼 뭐 부사 자리죠. 없어도 되는 자리가 바로 부사 자리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밑줄이 할 일 없는 자리라서 부사 넣는 기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금방 얘기했듯이 부사 자리의 기준이 뭐예요? 문장에서 밑줄이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겠어. 그러면 여긴 부사 자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be와 doing, be와 done, have와 done 사이는 뭐 보너스라고 볼 수 있죠. 지금처럼 be done by도 한 번씩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챙겨두세요. 자, 7번입니다. It was only the first leg of marathons. 마라톤의 첫 번째 레그. 레그는 보통 다리란 뜻도 있지만 무엇의 부분이란 뜻도 있어요. 마라톤의 뭐 첫 번째 구간이라고 할까요? 마라톤 한 6개, 7개 구간이 있는데 그중 the first leg, 그러니까 the first part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구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라는 친구는 벌써 taken 했다 뒤에 a sizable B를 명사 어휘 문제입니다. 보기를 보니까 명사들 쭉 깔아놨어요. 그죠? 이거 어휘 문제는 그냥 해석해야죠. 앞에 sizable이라는 형용사도 있고 take라는 동사도 있고 양쪽을 다 고려하셔야 돼요. 근데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제가 난이도 별 4개를 유지하고 있는데 왜 어려웠냐면 여러분이 아마 lead라는 단어 같은 동사로 이끌고 안내하다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재밌는 건 한국말에서는 철수가 경기를 리드했다. 리드. 그죠? 약간 뭔가 우리말처럼도 쓰면서도 정작 이 리드가 명사로 그런 뜻이라는 생각을 안 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출제가 되면 의외로 굉장히들 낯설어하는 문제라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오늘 한번 자극을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리드 좀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리드는 동사로 이끌다라는 뜻을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follow someone's lead가 이건 이제 우리가 명사로 썼을 때만 제가 일부러 가져왔는데 동사로는 다음에 제가 공부 다시 할게요. 명사로는 주도하거나 이끄는 거, 앞에서 이끄는 거. 그래서 follow someone's lead는 누구의 리드를 따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take the lead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take하고 관련됐죠. 리드하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take the lead in doing something 하면 doing 하는 데 있어서 리드를 하고 주도하고 있다. 이런 거. 또는 pay the lead role 하게 되면 주된 역할, 주도적인 역할을 하다. play the lead role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be in the lead는 앞에 선두에 있다 라는 뜻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표현들이 리드가 명사일 때 관련된 표현들이니까 한번 챙겨두시면 좋아요. 오늘 take a lead 하면 리드하고 있다. 앞에서 선두에서 리드, 경기를 리드하고 있다. 이런 예가 되죠. 근데 어때요? 뒤에 후발 주자들하고는 굉장한 격차가 있는 모양이에요. 혼자 압도적으로 멀리 빨리 달려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냐? 형용사 sizable 이란 단어. 이 단어도 굉장히 쉬워요. size가 크기잖아요. able은 크기를 쉽게 느낄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럼 뭐예요?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비슷비슷해. 그러면 크기 차이가 잘 안 느껴지죠. 하지만 하나는 요만하고 하나는 이만하면 어때요? sizable difference. 그죠? 크게 눈에 띌 만큼의 큰 차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sizeable은 제법 크고 상당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sizable scratch가 생겼다 그러면 제법 큰 상처가 생겼다.
이런 얘기할 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sizable이라는 형용사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8번으로 갑니다. W는 considering 하고 있습니다. someone,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대. 그리고 문장은 끝났어요. 일단 끝나면 항상 사선을 끄세요. 그 뒤에 보기 딱 보니까 분위기 잡히지 않아요? 관계절로 가는구나. 보통 문장 끝났는데 그것도 명사 뒤에 who, which 넣어라 그러면 이건 관계절 문제죠. 관계절 문제를 푸는 중요한 기준. 동사만 있다? 주어가 없네.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 앞에가 사물인데 그럼 사람이면 who, 사물이면 which 쓰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for the web manager position 때문에 사물이잖아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질적으로는 someone에 달려있는 부분이니까 초점이 someone이에요. 이거 맥락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바로 앞에 있는 명사만 주목하시면 안 돼요. 뒤에 익숙하다라는 건 익숙한 사람을 찾고 있다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who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 문제는 난이도가 생깁니다. 주격 관계대명사를 인지하는 건 쉬웠는데 포지션 때문에 which로 빠진 분이 있다면 내가 흐름을 안 봤구나 라는 거죠. 여기서는 이런 일에 익숙한 사람을 찾고 있다니까 결국은 we are looking for someone who is familiar 이런 느낌으로 갔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which가 함정입니다. 자, 한 번 더 얘기하죠. 관계절은 명사 뒤에 수식하는 절이에요. 명사 뒤에 수식하는 절인데 보기가 이렇게 깔리면 관계절 냄새를 맡으세요. 일단 주어가 없으면 주격, 목적어 없으면 목적격. 이때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 따라 who 쓸까 which 쓸까. 요게 토익이 제일 주목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문제. 그리고 만약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who를 고려해 보시고 그것도 아니면 이제 관계부사로 가는데 관계부사는 1년에 뭐 2개, 뭐 3개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주목할 건 관계절이면 주격, 목적격인데 who 쓸래, which 쓸래.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같이 바로 앞에 사물을 던져주면 잘 걸려들어요.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의 흐름은 he is considering someone who is familiar.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who가 정답이 된 부분입니다. 이 느낌 잘 기억하세요. 난이도가 좀 생긴 부분입니다. 9번으로 갑니다. 투도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들은 must pay a fee 하셔야 돼요. 명사 어휘 문제입니다. 명사들이 쭉 깔려 있어요. 일단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물론 전치사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in addition to로 빠지니까 이건 부가적인 거라서 특별히 의미는 없고요. 그렇다면 동사에 일단 주목을 하셔야 돼요. pay라는 동사랑 같이 쓰는 게 뭘까? 그죠? 그리고 지금 흐름을 보면 등록을 한대. 등록할 때 뭐? 등록금 또는 뭐 참여금 같은 거나 또는 뭐 신청금 같은 건 일정부 내야 되잖아요. 그죠? 전체 금액 다는 아니지만 일부 보증금 정도를 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맥락이라면 아마 여러분이 쉽게 deposit을 고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pay만 봐도 보기 중에는 pay a deposit 밖에 없는데 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실 거지만 디파짓은 아래쪽에 두고 가다라는 뜻입니다. 여기다 두고 가는 거죠. 맡겨두는 거. 그래서 은행에 가서 돈을 탁 두고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은행이 보호해 주니까 은행이 돈을 줬죠. 수수료. 내 돈을 맡아주니까. 근데 나중에는 돈을 맡아서 그 돈을 굴려서 자기들이 수익을 창출하게 되니까 누구 돈 맡길 사람 없나요? 내가 이자 줄게. 그래서 반대가 돼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은행에 맡기고 이자를 받지만 예전에는 은행에 맡기고 당연히 수수료를 줬죠. 내 돈을 안전하게 맡아주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돈을 맡기는 게 디파짓입니다. 맡기는 거, 예금. 동사로도 쓰고 명사로도 써요. 그리고 이제 예금이나 보증금 이런 식으로 명사로 되게 잘 쓰고 있고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 지금 나오는 것처럼 security deposit, 보증금 걸어놓고 혹시 집에 뭐 조그만 화재가 난다든지 가구가 뭐 손상이 되거나 그러면 나올 때 디파짓에서 차액을 감하고 그죠? 주게 되죠. 그런 거. 또 make a, 여기 나온 것처럼 make a deposit, 보증금을 내거나 예금하다라는 뜻인데 이때 make 대신에 pay a deposit, put down a deposit도 씁니다. 보증금을 내다, 예금하다 이런 식으로 쓰죠. 또 나중에는 get your deposit back, 돈을 돌려받습니다. 예약을 할 때 pay a deposit 하시는데 예약을 취소하시게 되면 you can get your deposit back 하면은 보증금 내신 거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뭐예요? 행사 하루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you can't get your deposit back 이렇게 쓰기도 하죠. 보증금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return your deposit 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다 디파짓 관련해서 토익에서 등장하는 표현들이에요. pay a deposit, put down a deposit, get your deposit back, return your deposit 이런 표현들도 두루 챙겨두세요. 만약에 하루 전에 행사 일주일 전에 취소하시면
받으실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you may lose your deposit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보증금은 그대로 lose 잃어버리실 수 있다. 즉 돌려드리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 다 정리하세요. 토익에 다 나오는 표현들이니까요. 자, 10번입니다. 스텝 직원이 is 여기서 스텝은 기본적으로는 직원들 전체를 가리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한 명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한 명을 얘기할 때는 스텝 멤버라는 표현을 씁니다. 참고하세요. 여기서는 is로 받았습니다. 직원 전체를 얘기하는 거. 보통은 직원 전체라고 할 때는 스텝 뒤에 are를 보통 씁니다. 자, 그래서 technical support 스텝 한 명 여기서는 더가 있으니까 한 명이라 봐도 상관은 없죠. 직원 한 명이 is be 하다. 보기에 부사들이 쭉 깔려있네요. 이거는 그냥 해석을 통해서 풀어야 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시제적인 정보가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현재 시제는 현재 시제의 상면이 늘 그렇다, 보통 그렇다기 때문에 그거와 잘 어울리는 부사가 있죠. 따라서 generally라는 부사는 기본적으로 현재 시제랑 잘 어울립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시제가 현재니까 정답은 C야. 그 말이 아니라 C부터 넣어볼 수 있지 않았냐 이런 얘기죠. 현재 시제니까 현재 시제를 좋아하는 C를 우선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맥락을 확인하셔야 돼요. 대체로 현재 시제를 좋아하는 부사들은 이렇습니다. 반복적인 느낌을 주거나 보통 그러하다. 또는 지금 현재라는 뜻을 가지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currently, presently, now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1번이에요. Even though 부사절을 지나서 she has many different talents까지 해서 또 다른 절. 그리고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또 사선을 끊는 거죠. 그리고 밑줄 뒤에 cooking만 남아있어요. 보기를 보니까 접속사도 보이고 전치사도 보이는데요. 이 아이를 뭐로 볼 것이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얘를 분사로 보면 while doing 하는 동안에도 가능하죠. 얘를 동명사로 보면 전치사 뒤에 동명사도 올 수 있으니까. 그럼 이 문제는 의외로 문법이 아니라 그렇죠. 어휘 문제가 됩니다. 해석상 쿠킹하는 동안이냐, 쿠킹하는 것 말고도냐, across 쿠킹은 좀 뭔가 연결고리가 없네요. 그죠? 그래서 A냐 C냐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해석상 요리하는 것 말고도 그거 이외에도 여러 다른 재능들이 있다라는 맥락이니까 beside가 더 좋겠습니다. 그럼 beside 잘 아시나요? 혹시 모르시면 좀 정리해 드리고 갈까요? besides는 옆으로 두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 외에 옆으로 또 다른 걸 두니까 그것에 더해서란 뜻으로 in addition의 뜻도 있고요. 또 기존의 것을 옆으로 살짝 밀어내니까 무엇을 제외하고의 except for의 뜻도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해석은 그때그때. 이 두 가지. 그런데 하는 김에 beside처럼 이 두 가지의 뜻을 갖는 애들이 동의어들이 몇 개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aside from, 그리고 apart from, other than 정도가 있습니다. beside하고 aside from 정도는 출제가 되는데요. apart from이나 other than은 매우 드뭅니다. 어쨌든 besides, aside from도 챙겨두세요. except for, in addition to의 뜻으로 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문 준비해봤어요. Apart from the book, he wrote 2 more books. 그 책 말고도 이 사람은 2권을 더 썼어요. 그럼 총 3권 쓴 거죠. 그지? 그래서 이런 얘기. 또는 I've finished. 내가 다 끝났어. Apart from the last one, 마지막 하나 빼고는, 즉, 자, 하나 남았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다 끝냈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except for의 뜻이고 여기서는 in addition to의 뜻으로 썼다라는 것도 참고 한번 해보세요. 자, 12번으로 갑니다. 주어는 committed 합니다. 그래서 뭐 product까지는 한 덩어리로 끝납니다. 그 뒤에 대시 붙었어요. 여러분 명사고 끝난 문장이 끝났는데 그 뒤에 대시 나오면 뭐죠? 질문을 바꿔볼까요? 대시라는 접속사는 어떤 역할을 하죠? 그렇습니다. 명사절 아니면 관계절에 쓸 수 있죠. 자, 그럼 문장이 끝났다? 그럼 수식어절입니다. 그럼 명사절의 가능성은 없죠. 그렇죠. 관계절로 봐야 돼요. 다시 문장이 끝났는데 그 뒤에 대시 나오면 그건 관계절입니다. 자, 그럼 관계절도 절이니까 당연히 동사는 하나 있어야죠. 관계절이잖아요. 절은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 지금 갑자기 표정들이 이상한데 제가 아주 기본적인 걸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문법의 명제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문제만 막 풀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금방 정리한 거 꺄웃 하셨으면 5분 다시 돌려서 다시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동사절입니다. 그럼 보기에 동사들 쭉 깔려 있으니 어휘 문제입니다. 일단 뒤에 목적어 customer. 커스터머랑 친하면서 앞뒤로 이야기가 흘러가야 돼요. 자, 그러면 고객을 뭐 할까? 고객을 만족시키다.
흔히 듣는 거죠. satisfy. 근데 고객 만족, 뭐 customer satisfaction 또는 satisfied customer을 많이 봤는데요. 이렇게도 쓰는 건가요? 그렇죠. satisfy가 원래 만족감을 주다는데 보통 be satisfied나 satisfied의 분사가 더 유명한 건 맞지만 동사로 satisfy 자체가 만족감을 주다예요. 그래서 satisfy the requirement처럼 해서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다는 뜻도 있고요. satisfy needs나 demands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것도 꼭 챙겨두세요. satisfy customer도 유명하지만 이렇게 요구사항이나 조건을 충족시키다는 뜻으로도 잘 쓰고 이때는 meet랑 paraphrasing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13번으로 갑니다. 자, 밑줄 보기를 보니까요. 접속사도 있고 전치사도 있고 일단 구조부터 봐야겠네요. 구조를 보자. 밑줄 뒤로 request를 지나서 콤마까지 어라? 명사 하나만 띵. 그럼 뭐예요? 전치사를 넣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죠? 접속사 넣을 이유가 없죠. 그럼 보기 중에서 뭐 A나 C 정도로 방향을 잡으니 해석해 봐야겠죠. 아무래도 요청 내용 뒤에 보면 The City Library를 고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뒤에 보니까 공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흐름상 봤을 때 도서관에 대한 것을 고쳐야 된다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공원을 수리하는 쪽에 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 이런 식이니까 이거는 국어 문제예요. 그래서 도서관 좀 이렇게 좀 좋게 만들어 주세요 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은 공원 조성부터 먼저 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됐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이건 해석해서 구조도 봐야죠. 뭐 despite하고 although가 보기에 같이 있는 구냐 절이냐의 문제는 흔하디 흔한 문제니까 구와 절을 구분하는 문제 그 중에서도 제일 일반적이고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정리 꼭 해두셔야 됩니다. 14번으로 가요. 밑줄 보기를 보니까 나 구조 문제예요. 밑줄이 무슨 자리인지 알아맞혀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자리일까요? 뒤에 대절이 있고 그 뒤로 콤마가 보이죠? 이런 게 중요해요. 콤마까지가 여기까지 수식어 덩어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수식어 재료이면서 뒤에 대절을 처리해야 돼요. 대절도 결국 목적어 덩어리니까 수식어 자리인데 목적어를 가지면서 수식어가 되는 건 to do 아니면 doing 정도죠. 그래서 보기에서 C 고르고 끝내면 돼요. 무슨 얘기예요? 하시는 분은 이거 정리 한번 하세요. 문장의 맨 앞도 좋고요. 중간도 좋고 맨 끝도 상관없어요. 수식어 부분인데 명사를 포함하면 다시 말하면 명사가 있는데 얘가 할 일이 없어. 즉 수식어로 처리해야 되는 거죠. 명사를 포함해서 수식어 덩어리가 되는 건 전치사구, 투부정사구, 분사구밖에 없죠. 따라서 할 일 없는 명사 앞에 빈칸이 있다. 수식어 처리할 때는 전사, to do, doing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할 일 없는 수식어 부분인데 대절을 포함해야 되니까 대절을 doing 하면서 정도로 해서 conforming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규격화된 수식어 패턴 문제고 토익에서는 100% 출제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수식어 패턴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리하시고 다음에는 내가 해석이 잘 안 돼서 못 풀었네. 이건 해석 문제 아니에요. 구조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구조적 접근으로 충분히 생존 가능하니까 오늘 토익 시작하신 분 토알못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꼭 잘 챙겨두세요. 15번 갑니다. 더디 밑줄이고요. procedure 명사가 있네요. 앞에 빈자리니까 명사, 수식어, 형용사, 어휘 문제입니다. 자, 이 경우는 해석을 해야 되죠. 절차 어떤 절차? 정확한 절차, 숨 쉬는, 예방 가능, 피할 수 있는, caring 잘 돌보는. 뭐 분위기상 여기까지만 봐도 A가 제일 좋겠는데 라는 생각. 딱히 D를 봐도 달라질 만한 변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정확한 절차에 대해서는 이후에 상세하게 설명하겠다. 이런 맥락이었던 거죠. precise라는 단어 자체는 좀 챙겨드릴까요? pre는 before, size는 cut의 뜻이니까 미리 불필요한 것 또는 맞지 않는 부분 잘라내다 라는 뜻에서 정확하고 정밀한 이런 뜻이에요. 군더더기가 없이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accurate라든지 exact라든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work from a precise plan은 정확한 정밀한 계획을 가지고 일한다. 그죠? 계획에 딱 맞춰서 또는 give somebody a precise figure 하면 정확한 수치를 알려줘라. 그래서 그냥 대충 뭐 몇 센치가 아니라 정확하게 23.5cm의 자를 갖고 와라. 이런 얘기할 때 쓴다는 거죠. 부사로는 precisely라는 것까지 그죠? 그렇게 정리해 둡니다. 점수 잡는 hackers.